토요일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내 산마 6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200m 경주입니다. 전체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언뜻 보이기에는 1강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마가 있는 경주죠.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하이군 경기에서 아주 강력한 충마가 그냥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나타나기 때문에 참 애매하기는 한데, 지금 이번 경주도 역시 강력한 충마가 좀 존재를 하는 경주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 관심이 가는 말은 이제 1번마 동행, 2번마 다시두선, 3번마 방탄여걸, 5번마 일양달마, 그리고 12번마 그린필 스타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7번마 에이스 천하라든가 11번마 보라킨도 조금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상당히 좀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두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한 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좀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예상을 이렇게 보면요. 일단 1번마 동행, 그리고 2번마 다시두선, 5번마 일양달마가 앞선에 설 것 같고, 이 뒤를 4번마 원더풀 하와이라든가 12번마 그린필 스타, 그리고 6번마 세명 햇살 등이 이 뒤를 이렇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좀 경주 전개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바닥 추임만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의하라고 한 두 말, 11번만 보라킨하고 7번만 에이스 천하, 저는 솔직히 이 두 마필이 자력으로 입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주의 전개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에이스 천하는 지금 거의 32주 만에 나오고 있죠. 작년 11월 달 11월 달에 출주를 하고 요번에 이제 주행 심사를 받고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우에다 기수 요즘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죠. 우에다 기수도 앞선 전개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고요. 11번만 보라키는 뭐 일단은 김옥성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치고 볼 거란 얘기죠. 그러면 7번하고 11번이 뭐 되든 안 되든 앞선을 이렇게 치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동행이나 다시두선, 그리고 일양달마, 이 마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동행은 좀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두 경주 계속해서 이착을 하고 있고요. 데뷔전에서는 요 당시 요 때가 이 노르웨이 서드라는 말과 붙어서 2착을 차지했었습니다. 착차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고요.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만 이게 지금 이현종 기수가 지금 주로 타던 말인데, 요번에 임다빈 기수로 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체가 되면서 감량 이점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임다빈 기수 때문에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신입 기수이면서 선행마를 상당히 잘 탑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거리 경주에서 선행은 상당히 괜찮죠. 근데 장거리 경주에서도 될도 안 돼도 하는 말을 갖고 무조건 선행을 붙이다 보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전개가 상당히 막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옥성 기수가 잘하던 그런 상황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칭찬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욕도 먹고 있는 그런 기수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임다빈 기수가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의 찬스를 맞이한 마필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게이트의 이점도 있겠다, 감량의 이점도 있겠다, 무조건 선행 승부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다시두손이나 5번 일양달마가 이 1번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7번 에이스 천하, 11번 보라퀸까지 만약에 앞에 나온다? 그러면 선행 경합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뒷심이 좀 부족한 다시두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전개가 나옵니다. 물론 기수는 안토니오 기수, 믿을만한 기수기는 한데 전개가 상당히 꼬일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전개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자, 일양달마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행을 나오면 그러면 버팁니다. 그런데 초반에 만약에 늦발을 해버리면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지금 5착을 차지했었는데 1200m 이때 엄청나게 늦발을 했습니다. 거의 뭐 꼴찌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뒷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는데 그 전 경주 또 그 전 경주를 보시면 다 앞선에서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양달마라는 말도 분명히 능력은 좀 있는 말인데 출발해서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다 이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자,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말이 이제 11번 막 그린필스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4착, 5착, 4착 뭐 그냥 자기 걸음 정도 지금 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역시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됩니다. 이 앞뒤가 다 된다는 게 뭐냐면 출발 능력하고 그러니까 순발력하고 마지막 추임력의 시간 타임이 차이가 별로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가 자유로울 수가 있죠. 이런 말이 만약에 제대로만 싸움에 가담할 수 있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은 견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서 올라온다면 역시 3번마 방탄여걸입니다. 추임력만큼은 상당히 좋죠. 추임력만큼은 상당히 좋은데 뭐 발전 기대치가 있냐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상당히 좀 혼전으로 싸울 가망이 지금 높은 편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는데 유승환 기수가 참 어려워요.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지금. 원래 유승환 기수가 처음 데뷔할 때는 그렇게 말을 잘 타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상승 경마가 되면서부터 유승환 기수가 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서울 1경주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 1번 동행이라는 말을 좀 강력하게 믿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제일 유리한 거는 1번마 동행입니다. 동행이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부담 중량의 이점도 있고 순발력을 살릴 수 있다고요. 따라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일양달마가 좀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면 저는 12번 그린필스타 이렇게 세 마리 1번 동행, 5번 일양달마, 12번 그린필스타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으로는 마지막 추입이 가능한 3번 방탄여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부경 1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이제 국내 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인데, 이 경주하고 분할이 됐죠. 분할이 됐는데도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체가 지금 많다는 얘기고요. 자, 전체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마필들의 능력이 좀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주를 잘 보면 고배당보다는 중배당 한 8배에서 한 15배 사이 요 정도 배당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서너 마리가 동시에 막 팔리게 되면요. 자, 일단 이 경주에서 관심이 있는 말은 2번마 베스트 코리아, 3번마 퍼스트 윈드, 5번마 BJ 미스, 9번마 백풍, 그리고 12번마 스톰 섀도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선행만은 없습니다. 강력한 선행만은 없는데 앞선에서 전개하는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경주 5번 BJ 미스가 선행을 가리라고 봅니다. 자, 이마필은 데뷔전에서 이제 순발력을 좀 보였죠. 순발력을 보이면서 2착을 차지한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좀 끈끈하게 좀 버텼던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늦발을 하면서 자리를 못 잡고 결국 마지막에 경주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마피를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끈기는 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성이 좀 부족해 보여요. 다시 말하면 크게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붙여 나오면 따라 들어가는데 조금만 뒤로 쳐지고 무리를 하게 되면 올라올 힘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음은 안 가지만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한다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3번마 퍼스트 윈드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순발력보다는요, 밀고 나오는 힘으로 앞선을 장악하는 말인데, 직전 경주 모주노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14번 최일각 게이트죠. 최일각 게이트에서 분명히 순발력은 좋았습니다. 스타트는 상당히 빨리 끌었는데 바로 뒤로 쳐지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작전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자기 걸음도 못 내고 이제 중간 순위 정도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조교하는 모습도 이제 고개가 좀 많이 처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다만 주행 자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주노 기수가 과연 이마피를 가지고 또 지난번처럼 스타트 끊어놓고 뒤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앞선 전개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선 전개를 한다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번 마 베스트 코리아 이마필도 약간의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뭐 검증된 게 없죠. 그리고 직전에는 이제 감량 기수가 탔는데 이번에 이제 김철호 기수가 타면서 다시 또 부담 중량이 플러스 4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자, 또 하나 앞선의 전개할순말은 12번마 스톰 섀도우입니다. 제가 부경에서 좋아하는 기수 김혜선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도 선두권을 분명히 공략할 마필이긴 한데 버티는 힘은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뭐가 불안한 거냐면 선행마들이 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믿음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좀 안정적인 정력은 저는 9번마 백풍이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에 이 백풍을 모주노 기수가 탔어요. 그래서 모주노 기수가 감량 이점을 안고 마지막에 날라왔죠. 이때 에이스 솔로몬이라는 강력한 선행마가 있었는데 이마필이 거의 뭐 경주를 주도를 했었고 대호평정이 뒤를 따라오면서 좀 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 이 경주에서 백풍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안으로 파고들면서 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놀라운 추임력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강력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라면 백풍한테 분명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도 솔직히 뭐 안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들은 아닌데 왜냐면 이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고 강력한 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 인기마들 중에서 끝날 가망이 조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백풍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BJ 미스가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주노 기수가 직전 경주 정도의 순발력만 보여준다면요. 당연히 포스트 윈드가 앞선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9번 백풍, 5번 BJ 미스, 3번 퍼스트 윈드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는 역시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2번마 베스트 코리아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주 국내산 6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400m입니다. 약편성이에요. 약편성이고 솔직히 다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혼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경주에선 안 되는 말들을 먼저 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마 금세다. 그리고 4번마 럭셔리킹, 5번마 블랙킹, 6번마 지금 여기에.
자, 이 마필들은 제가 왜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냐면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필 컨디션이 좋아서 2주 만에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주면은 상당히 주기가 너무 짧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마필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인기권에 있는 말인 이 7번마 거센질풍도 7번마 거센질풍이 아니죠. 8번마 차미로도 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계속 내주고는 있는 말인데 이것도 지금 10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경주력 회복이 됐을까, 경주 감각에 있어서. 그래서 역시 이 차미로도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남는 말이 2번 코리아 기적, 3번 원더풀 리키아, 7번 거센질풍, 비바레이디, A1킹, 금성차밍, 비봉마라 이렇게 남는데, 지금 이 경주에서 전개를 보시면요. 일단 3번 원더풀 리키아, 그리고 12번 비봉마루,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겁니다. 14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행마가 아니라면 도주로 그냥 한 바퀴를 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선행마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 거리죠. 그런데 지금 이번 경주는 솔직히 올라올 말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3번 원더풀 리키아하고 12번 비봉마루가 선행을 나간다면 이 뒤에 딱 붙어서 갈 수 있는 말이 7번마 거센질풍처럼 보여집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선두 경합을 하지 않는다. 경합을 안 하고 어차피 앞선 말들이 마지막에는 좀 힘에 붙일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얌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분명히 7번 거센질풍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요. 그런데 만약에 선행 경합을 해버리면 이 말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금성차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글쎄요, 항상 인기권에 있는 말이에요. 인기권에 있으면서 뭔가 보여준 게 없죠. 직전이죠. 1400, 이 경주 거리에서 2착을 차지했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 금성차밍이 정문폭주와 아슬아슬하게 2착을 했지만, 슈피드 코리아와 거의 뭐 착순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경주 때문에 금성차밍이 또 인기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밋밋한 말이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추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꾸준히는 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위험한 인기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요, 3번 원더풀 리키아, 그리고 12번 비봉마루가 앞선에 나가고 7번 거센질풍이 붙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앞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은데, 저는 선행마보다는 선입으로 갈 수 있는 7번 거센질풍이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쓸 수 있어서 전개가 좋아 보인다 라고 보이는데, 또 하나 지금 볼 수 있는 말은 2번마 코리아 기적입니다. 자, 이 마필은 11번을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뭐 발전기 대치 뭐 이런 거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한세네 자마예요. 한세네 자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세네 자마라는 티를 안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발력이 전혀 없죠. 근데 이번 게이트에서 어차피 약한 편성 뭐 볼 거 있습니까? 빅투아 로기스가 쳐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 거센질풍, 그리고 12번 비봉마루, 3번 원더풀 리키아,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좋게 보고요. 2번 코리아 기적, 이 마필의 복병권 역할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고요. 국내 선마 6등급 1200m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로 보면은 편성은 전 아주 약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국산마 6분에 안 되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분할이 되고 게이트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선 주행 심사를 받은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2번 백설퀸, 3번 금화신 스틸러, 4번 미라클 룸, 이런 마필들이 지금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다 경주 능력 부진입니다. 경주 능력 부진으로 주행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편성이 약한 가운데 선행마도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앞선 장악하는 말이 일단은 낫겠죠. 자,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은 5번 닥터 콘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주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성적을 보시면 좀 들쭉날쭉이에요.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편성도 약해졌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선행마도 없고 그럼 모주노 기수가 이걸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이제 선행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뒤로 딱 붙을 수 있는 말은 12번 마 캐치 더 스카이입니다. 직전 경주,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아쉬운 사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약간 늦발을 좀 했어요. 약간 늦발을 하면서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고 경주 거리도 이 당시가 1000m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1200m로 거리가 늘어났단 말이죠. 거리가 늘어났는데 끝걸음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캐치 더 스카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 게이트에 너무 앞선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캐치 더 스카이가 바로 뒤에서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경마라는 건 항상 의외의 변수가 있죠. 이 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마필을 깰 수 있는 말은 8번 마 성실소녀라고 봅니다. 이 마필도 약간의 기복마예요. 솔직히 11번을 뛰어서 2착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걸음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은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될 듯 말 듯 합니다. 4코너를 딱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올 때는 이 정도면 오겠다 했는데 못 오죠. 결국은 그렇게 못 오는 마필입니다. 언제였죠? 3월달 경주였나요? 네, 3월달 경주였네요. 3월달 경주에서 2착을 한번 차지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뛰었던 말들이 톱스톰, 호랭이, 최강일세, 패션블레이드 이런 말들이랑 뛰었어요. 그러니까 요 당시 편성이 지금 현재의 편성보다는 훨씬 셉니다. 근데 여기서도 2착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실소녀가 이 편성에서 지금 못 올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소녀의 추이까지 저는 딱 이렇게 세 마필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닥터 콘스 이 마필이 가장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다. 유일한 선행마기 때문에. 그리고 12번 캐치 더 스카이, 8번 성실소녀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 산마 5등급 마필들이 나와 있고요. 경주거리 1300m입니다. 1300m는 잘들 아시겠지만 선행마가 결코 유리한 경주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능력 있는 선행마는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의 특징은 상승세에 있는 승분전을 갖고 있는 마필들과 형군에서 지금 기복은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일단 예측을 하자면 저는 1번 캡틴 브라보, 2번 농리총, 8번 이것도 아니네요. 12번 PK로드, 13번 달려라 광산 이렇게 4마필 정도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0필의 마필들이 우승권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상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마필들이 다 능력들이 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3번마 논스톱 기상. 직전 이제 1착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최근이 상승세입니다. 이 마필이 원래 늦발을 하던 말인데 최근에 발주가 되면서 마지막 한 걸음을 지금 쓰고 있는 마필이죠. 자, 스카이망치
두 번뿐이 안 뛰었지만 복승률 100%입니다.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결주를 펼쳤죠. 선입권에서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솔직히 데뷔전에서 앞선에 붙이지 않고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그 경주에 뭐 해찬, 스타로시, 매드블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이 뛰었던 경주기 때문에 약한 편성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서도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에선 동급거리죠. 13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지금 상승세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최근에 조교 모습을 보니까 그 외산 4군 장산 클리어랑 조교를 하는데도 밀리지 않는 걸음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박으론 기수가 이런 마필을 타고 안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를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필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 마필들이 다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마 파크이는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입니다. 이제 국산마 6군에서 승군을 할 때까지만 해도 향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었죠. 근데 승군을 한 이후에 이 마필이 자기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습성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에서도 뛰지만 선입권 전개를 하는 게 가장 어울린다라고 봅니다. 선입권도 후미권에서 추입, 마지막 추입이 상당히 좀 어울린다라고 보는데 최근 경주는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하향세에 들어가 있고 경주거리도 뭐 들쭉날쭉이죠. 뭐 1700도 뛰었다, 1200도 뛰었다, 1400도 뛰었다, 이번엔 또 1300을 뛰고 있고 기수도 역시 최원준 기수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예측이 안 되는 말이 6번 에너자이저입니다. 자, 이 마필은 뭐 나올 때마다 인기권이에요. 항상 뭐 인기 1위, 2위, 3위 뭐 이러던 말이고 선행 승부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승군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 세 경주가 계속 하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뛰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해요. 거기다가 지금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재지난주부터 조금씩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세영 기수가 이 말을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강하게 선행 경합을 하면 마지막에 막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배를 상당히 해야 되는데 요즘 문세영 기수의 말머리로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이 경주에서 좋게 보는 말은 신의 아들입니다. 최근 두 경주 계속 추입으로 승부를 했죠. 추입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승군전을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기마들이 선행마 위주고 그렇다고 강단 있는 선행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송지철 기수가 선의권에서 차분하게만 마무리를 하고 초반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마지막에 분명히 올라올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메니피의 자마고요. 자, 향후에도 이제 발전 기대치는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자, 8번마 어서와. 이 마필도 역시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긴 한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어서와가 전개가 나오질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앞선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앞선 전개를 했는데 스타트 타임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타트 타임이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제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의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선의권에서도 자리를 못 잡을 가망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에이스 프린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행 일병도 선행마입니다. 그냥 선행마. 그러니까 뭐 뒷심이 아주 좋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약간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말이 아닐까, 근성이 좀 부족한 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군전인데 좀 생각보다는 편성이 좀 강합니다. 승군전 편성이. 그래서 이 마필도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을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안토니오 기수가 문세영 기수랑 거의 뭐 탑랭커의 자리를 노리는 기수인데 이 안토니오 기수한테 그렇게 좋은 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문세영 기수 물론 잘 타요. 문세영 기수 잘 타고 뭐 이혁 기수도 잘 타고 다 잘 타는데 정말로 잘 타는 기수는 전 안토니오 기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 기수는 뭐 인기 1위만만 계속 타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들어옵니다. 네. 자, MJ 베스트. 이 마필은 솔직히 이번 경주 들어오면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마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건 아닙니다. 뭐 제 예상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병으로라도 꼭 잡습니다. 근데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마필의 능력은 저는 솔직히 능력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어가 좀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막 자기 혼자 날뛰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순치가 된다면 자기 능력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좀 참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11번마 원더케이. 이 마필은 이제 승군한 이후에 계속 고생을 하다가 직전 경주 박태종 기수가 선위권에 쫙 붙였죠. 그래서 아주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면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기는 있을 겁니다. 뭐 강한 인기는 아니더라도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직전 경주가 거의 최선이었다. 앞선에 붙이기도 좀 힘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14번마 대지의 여걸. 이 마필은 제가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말이고 이현종 기수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현종 기수는 자기 이름값은 꼭 하는 기수인데 최근에 좀 바닥권에 있었죠. 마필이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하는데 마지막 걸음이 계속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번 직전 경주에서는 비교적 중간 정도의 편성에서도 뚝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승분전을 갔는데 이마필은 제가 보기엔 이마필의 능력보다는요 이번 경주 전개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3번만 논스톱 기상, 4번 스카이망치, 6번 에너자이저, 7번 신의 아들, 14번 대지의 여걸까지 이 5마필의 승부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 중에서도 한 마리는 역시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경주의 전개는요. 일단 4번 스카이망치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박오름 기수가 강하게 몰고 나올 가망이 높고요. 여기에 9번 에이스 프린스가 따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번 원더케이도 되든 안 되든 초반에 붙이겠죠. 자, 그리고 요 뒤로 이제 6번 에너자이저, 뭐 7번 신의 아들, 3번 논스톱 기상, 8번 어서와, 뭐 10번 MJ 베스트, 뭐 이 정도가 이렇게 붙을 것 같고 이 뒤로 이제 5번 파크윈, 14번 대지의 여걸 이 정도로 아마 뛰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앞선 선행마는 이제 선행 경합이 상당히 지금 두텁습니다. 이 선임마들 중에서도 앞에 붙을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 경합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 있는 4번 스카이망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마필은 끝걸음이 무뎌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변수가 되는 말은 6번 에너자이저입니다. 이 마필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앞선에 붙여갈 것이냐, 선입 전개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기본 능력은 갖고 있고 올라오기 제일 좋은 말은 역시 7번마 신의 아들입니다. 끝걸음도 있고 앞선에 붙여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신의 아들이 충분히 직선주로 해서 넘어설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앞선의 걸음이 좀 무뎌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은 14번마 대지의 여걸입니다. 단 이 조건은 뭐냐, 선행 경합이 심하게 일어나서 앞선의 말들이 마지막에 걸어온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개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7번 신의 아들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4번 스카이망치, 그리고 문세영 기수를 믿고 6번 에너자이저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요. 취입이 된다면 14번마 대지의 여걸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6등급 경주고요. 13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일단 예상을 하기에 앞서 1번 다리뜨니, 2번 댄싱 드래곤, 직전 경주에 이제 1위와 2위를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말입니다. 1300m 경주거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두 마필을 기본적으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직전 경주 편성이 저는 좀 약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같은 6등급 경주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1번 다리뜬이나 2번 댄싱 드래곤이 어떤 포지션이 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자, 일단 이 경주의 전개를 보시면 3번마 뮤직박스, 5번마 라운드 밀리언, 그리고 1번마 다리뜨니가 선행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로 11번 퀸 오브 스피릿, 12번 드림 댄서, 13번 스테디 위너, 14번 A1 플러스가 이 뒤를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뭐 7번마 라피도 퀸이라든가 8번마 연승 미도 등이 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최대 변수는 9번마 월드 리멤버입니다. 이 마필은 거의 도주성 말이에요. 근데 순발력이 좋은 도주성 말이 아니고 순발력보다는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9번 좀 외곽 게이트죠. 선행마들에 비해서 외곽 게이트에서 확 치고 나오게 되면 이 월드 리멤버가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3코너부터요. 3코너부터 4코너까지는 월드 리멤버가 선행을 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선행마들이 다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3번마 뮤직박스는 지금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고 직전 경주에 데뷔전에서도 끈끈하게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마필 정도는 혹시나 좀 버틸지 모르겠지만 5번 라운드 밀리언이나 1번 다리뜨니 이 두 마필은 좀 힘겨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마필 4마리가 선위권에서 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외곽 게이트의 말이 선전할 가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다만 변수들은 있어요. 자, 3번마 뮤직박스. 이 마필은 지금 조교 상태를 보면 걸음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무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또 국산마 5군인 이 마크에이스와 병합을 할 때는 상당히 잘 따라가요. 오히려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뮤직박스가 이 안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월드 리멤버와 어느 정도의 선행 경합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8번마 연승미소는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했죠. 그러니까 좀 가망성을 보이니까 2주 만에 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권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다시 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경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승미소도 가망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지도 모르는데, 저는 일단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편성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변수는 저는 9번 월드 리멤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300m 경주 거리에서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말입니다. 이게 좀 거리가 좀 짧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는 나가는데, 이번에 기수가 다실바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다실바 기수가 이런 선행마나 이런 말을 좀 잘 타는 기수인데, 계속 뭐 진경 기수, 김철호 기수가 타던 말인데 다실바로 태웠다. 이랬을 때는 앞선에서 버티기도 노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제 예상대로 기본적으로 이건 전개를 흐트러뜨리는 말 정도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11번마 퀸 오브 스피릿은 직전 경주에 3착을 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큰 특징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밋밋해요. 밋밋하고, 12번마 드림 댄서는 상당히 강한 조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7번을 나오면서 3착만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말입니다.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그 3착을 할 때 보면 뭐 패션 블레이드 호랭이, 동남불패, 뭐 어플리티형,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은 좀 강한 데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좀 편성이 그때보다는 조금 약해진 이번 경주에서 이제 김혜선 기수가 타고 나온다. 그리고 조교 상태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댄스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3번마 스테디비너는 제가 추천을 참 많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직전 경주에서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빼지는 못하는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조교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글쎄 승부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4번마 A1 플러스입니다. 자, 요하니스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요하니스 기수가 1번마 다리뜨니하고 A1 플러스 두 마필을 조교를 했어요. 그래 놓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A1 플러스에 와서 앉았습니다. 자, 1300m 경주거리는 일단 선행마가 도주를 해서 버티기 쉽지 않은 경주거리입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라고 특별히 불리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A1 플러스는 마지막에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추임력이 좀 그렇게 살아나질 않았는데 직전 경주에서 추임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이 마필은 안게이트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교 상태나 이런 거로 봤을 때 A1 플러스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뮤직박스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유연명 기수이기 때문에 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4번마 A1 플러스,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3번마 뮤직박스, 그리고 김혜선 기수를 믿고 12번마 드림댄서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복병이 참 애매합니다. 복병이 참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만약에 지금 다실바 기수로 바뀐 게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월드 리멤버를 혹시나 선행해서 버틴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특별 경주입니다. DCK 트로피 경주고 국내산마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국산 4군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 사연이 있어서 올라온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 뭐 상승세에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좀 능력의 우열이 조금은 나옵니다. 자, 일단 1번마 터프맨, 3번마 마성질주, 4번마 머니챔프, 6번마 나이전설, 그리고 11번마 교룡육수까지. 이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1번마 터프맨 지금까지 5번 나와서 우승 2번, 2위 3회,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믿음직한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고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향후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인데 여기에 지금 1번 게이트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지금 이 경주에서는 거의 충마라고 봐야 됩니다. 인기만 혼전이긴 하지만 충마는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마성질주도 상당히 순발력이 좋은 말이죠. 순발력이 좋은 말인데 이 마필이 지금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교 모습을 보니까 아직은 글쎄요, 경주 적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선행 경합은 분명히 할 겁니다. 선행 경합은 하겠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보는데 또 모르죠. 이철경 기수가 하도 도깨비 기수고 지금 이게 또 서인석 조교사고 이러면 참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마성질주가 여기서 만약에 순위권에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자, 문제는 4번만 머니챔프입니다. 뭐 순발력은 절대 뒤지지 않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옥스퍼드 킹을 이겼죠. 옥스퍼드 킹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해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으름 기수가 이런 말을 특히 잘 타고요. 꾸준히 순위권에는 들어오지만 마지막 버티기가 좀 어려웠던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머니챔프하고 터프맨이 선행 경합을 할 텐데 과연 이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느냐죠. 물론 터프맨이 머니챔프를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머니챔프가 좀 편안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근데 터프맨이 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밀고 나와버린다면 머니챔프가 좀 외곽에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나의 전설은 최근 상승세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 경합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말이 나의 전설입니다. 물론 경주 거리가 이제 1200m다. 이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과연 이 발빠른 선행마들이 많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게 있기는 한데 선입 전개만 가능하다면 특히 또 우에다 기수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용병 기수 치고는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우승할 수 있을 때 입상할 수 있을 때 무조건 입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행마들의 경합을 역이용한다면 가장 좋은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11번마 교령 득수는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제가 추천을 하고 있죠. 이때 한번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자, 이 교령 득수는 특징이 없어요. 마필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마필을 보고 이제 이 마필을 추천하기 시작할 때는 선입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뚝심도 있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사라졌습니다. 이게 선입 전개는 하는데 뚝심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지금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자력 승부를 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체 지금 이 편성이 어쨌든 뭐 상금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특별 경주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 터프맨을 가장 좋게 보고요. 추익 가능한 6번 나의 전설, 그리고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4번마 머니챔프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11번마 교령 득수가 뚝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경의 4경주가 되겠습니다.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금 능력의 우열은 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인기마들은 조금은 혼전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관심마가 2번 토바델, 3번 에이스 솔로몬, 4번 퀸 브론스키, 6번 한라누리, 그리고 7번 라운더 파워까지 이렇게 한 5마리 정도의 접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토바델 그리고 에이스 솔로몬 이 두 마필은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에서 만났고요. 이 세 마필은 국산마 5군에서 조금은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이번 마 토바델 직전 경주에 이제 3착을 하면서 아쉬운 승군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으로 좀 뛰는 말이고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기대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승군전에서 승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최시대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가지만 승군전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상대가 강한 편으로 보입니다. 자, 3번마 에이스 솔로몬 이 마필도 역시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못 뛴다고 뭐 아주 저 바닥권에 가 있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마필은 이제 선행승부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앞선 세 경주에서 서승훈 기수가 별로 좋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탔기 때문에 열심히 타지 않을까. 다만 이 에이스 솔로몬은 7번 마이 라운드 파워와 선행 경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걸리죠. 물론 토바델도 선행 경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라운드 파워를 이 경주에 상당히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승부전을 치르는 두 마필이 조금은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퀸브론스키는 이게 말이 세다고 해야 될지 약하다고 해야 될지 나올 때마다 고민인 말입니다. 분명히 더 나올 거름은 있는데 아쉬움을 계속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한 가지 지금 부담 중량이 조금 감량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53을 달고 뛰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요. 자, 6번마 한라누리. 일단은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일단 플러스 요인을 갖고 가죠. 계속해서 아쉬움만 주다가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마필은 원래 선행마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선행을 나오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승군 이후에 자기 걸음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번 경주는 시네마들이 많고 편성이 좀 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제일 강하게 보는 말은 라운드 파워입니다. 연승을 거두고 승군전에 나와서 2착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상권에 들어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3착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싸웠던 말도 상당히 좀 그 강한 말들과 많이 싸웠고요.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부담 중량이 57이 있다는 거죠. 한계 중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57을 이겨낼 수 있느냐? 결국 라운드 파워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은 마필의 능력으로 봐서는 솔직히 이 경주에서는 7번 라운드 파워가 가장 센데 일단 선행 경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 선행 경합을 하는 마필들이 다 승군전을 지금 치르는 마필들이고요. 그래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인데 저는 1200m이기 때문에 라운드 파워가 충분히 버텨내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라운드 파워, 다음에 에이스 솔로몬, 토바데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요. 마지막에 치고 올라온다면 저는 6번 한라누리가 페로비치라는 그 기수의 능력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역시 남아공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고요. 혼합 4등급의 경주입니다. 전체 10마리가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이고요. 이제 과거 특별 경주나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특별 경주는 솔직히 특별 경주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나온 마필들도 그렇고요. 자, 일단 1200m 단거리 경주인데 지금 이 경주의 키는 지금 5번 롱라인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일단 선행력을 갖고 있죠.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많지 않은 경주입니다. 선행력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마필은 원래 5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점핑 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부담 중량이 무려 마이너스 4.5입니다. 감량이 됐고 특히나 요즘 김정준 기수가 마필을 타는데 잘 타고 있죠. 좀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이팅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5번 롱라인이 어려운데 전개로 봤을 때는 또 불가능한 경주는 또 아닙니다. 거기다가 1200m 단거리 경주고요. 그런데 이 롱라인의 선행을 좀 괴롭힐 말이 4번마 밀키쉘입니다. 이 마필은 원래 1700m 전용이죠.
그러니까 이마필을 지금 뭐 선행마로 볼 것이냐, 선임마로 볼 것이냐 참 애매한데, 이마필은 원래는 선행마가 아니고 선입권에서 뛰는 마필인데, 이 김하연 기수가 어차피 안 될 것 앞에 치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건 1200이란 말이죠. 그건 1200에서 김하연 기수가 초반에 치게 되면 롱라인하고 선행 경합이 일어날 테고, 만약에 왜 경합이 일어난다면 이 두 마필이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이 경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9번마 레이스 로열. 자, 이 마필이 지금 여기 왜 이 전적표가 안 나왔죠? 3번을 나와서 2착을 1회를 거뒀는데 추임력이 상당히 막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임력이 막강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물론 뭐 선행마들이 도주를 해버리면 따라갈 시간은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선행마들이 끝걸음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로얄의 전개가 가장 좋고요. 안게이트에 있는 멋진 금성,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고 순위권 안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좀 상승세에 있고요. 이 마필도 역시 선위권에서 마지막 추입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롱라인하고 밀키샤리가 뛸 때 이 두 마필이 다 선행이 강한 마필도 아니고, 이 롱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분 말이잖아요. 점핑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멋진 금성하고 레이스 로얄이 손잡고 추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앞선에서 버틴다면 역시 롱라인 강량의 이점이죠. 이 정도라고 보여주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9번 레이스 로열, 2번 멋진 금성, 그리고 앞서서 버틸 5번 롱라인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경 5경주입니다. 부경 5경주고요. 호남마 4등급 경주고 경주거리 12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좋아하는 말 두 마필이 나옵니다. 1번마 닥터 패션, 13번마 한빛 영광, 이렇게 두 마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닥터 패션, 그리고 11번마 아침빛, 14번마 크라운 펑키, 이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하고 13번마 한빛 영광이 선위권 전개를 한 후에 직선주로에서 넘어선다, 이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상승세는 1번마 닥터 패션입니다. 이게 호남마 경주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좀 국산마들이 조금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거든요. 자, 이 마필은 지금 6번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요 4위를 한 요 경주가 가장 밑에 떨어진 경주인데, 이때 이 위에 있던 말들이 톱 오브 코리아, 라운드 파워, 미녀봉 뭐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전력들이랑 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경주들은 우승을 다 차지했습니다. 자, 이 마필 기본적으로 선행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순발력을 갖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도 1번을 안 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3.5가 늘어났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부경 경마장에서는 부담 중량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다만 직전 경주죠. 1400m 경주에서 최시대 기수가 56.5라는 부담 중량을 안고도 1착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55.5를 다는 이 부담 중량은 닥터 패션이 분명히 이겨내려고 보고요. 향후의 발전 기대치도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패션이 가장 유리한 전개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11번마 아침빛. 이 마필은 처음에 데뷔 시기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슬럼프를 겪은 이후에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계속해서 좀 2착을 차지했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지금 3착을 차지했는데 일단은 선입으로 뛰는 말이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무섭다라는 거죠. 이 마필은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기세를 타면 상당히 좀 잘 치고 올라옵니다. 게이트가 조금 불리한 감은 없잖아 있지만 정우주 기수가 이 마필을 타고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했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2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침빛이 닥터 패션이랑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하지 않는다. 그냥 선입권에서 뛴다. 이렇게 만약에 경주를 펼치게 되면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고요. 크라운 펑키는 도주입니다. 도주. 그냥 기습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힘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기습선행을 못 나가고 닥터 패션이나 아침빛, 뭐 스키터 이런 마필들과 같이 뛰게 되면 끝걸음은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의 특징이죠. 이 크라운 펑키가 기습선행을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생각을 안 할 때 튀어나가 버리죠. 만약에 그런 기습선행이 가능하다면 이 마필도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한빈영광은 10번을 나와서 지금 2착만 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등급에 있습니다. 혼합 4등급에 아직도 있어요. 자, 5번의 2착을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보면은 좀 질말한테 지고 이길 말한테 이겨야 되는데 또 이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주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올 가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좀 솔직히 실망스러운 건 직전 경주였어요. 직전 경주에서는 인기 1위였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졌는데 계속 2착을 했었던 페로비치 기수가 이 직전 경주에서 스키터를 탔습니다. 그 바람에 이거를 이요시 기수가 탔거든요. 저는 이 한빈영광 이마필은 페로비치 기수한테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좀 부드럽게 결대로 타는 그랬을 때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닥터 패션, 13번마 한빈영광, 그리고 11번마 아침빛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기습 도주를 감행한다면 14번마 크라운 펑키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차이나 트로피 혼합 4등급의 경주고 경주거리 1200m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서울 5경주였던 그 남아공 트로피 GC 경주와 이 차이나 트로피 경주가 분할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출전 등록에서 이 차이나 트로피에는 7마리인가 정도가 출전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주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경주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GC 트로피에 이제 많이 출전을 하니까 거기서 좀 분할을 시켜갖고 이제 11마리, 10마리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시켜서 지금 이 경주가 성립이 됐습니다. 자, 1200m 단거리 경주인데요. 10마리가 지금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근데 선행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4번마 청춘비바, 5번마 내생의 최고, 6번마 그린질주, 9번마 글로벌 신화까지 이 네 마필이 아주 극단적 선행마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이라면 솔직히 놓치지 않는 그런 말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마필은 선행을 나갈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죠. 마지막까지 버티기. 지금까지 뛰어온 능력으로 봐서는요, 솔직히 9번마 글로벌 신화가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이고 충분히 이 정도 급에서는 글로벌 신화가 선행을 가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9번 게이트로 밀려 있다는 것, 그리고 안 게이트에 빠른 말들이 많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뭐 3선 정렬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반에 힘한 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담 중량입니다. 이 부담 중량이 58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코너 4군마에 부담 중량 58? 이거는 너무 좀 과하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핸디를 주다 보니까. 이게 레이팅이 49거든요. 레이팅이 49. 꽉 찼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마필은, 뭐 아니면 돕니다. 우승을 하던가 아예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청춘 비바나 내생의 최고 그린질주, 뭐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촌대 초반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빠르기는 합니다. 근데 뒷심들이 다 없어요. 그러면 글로벌 신화가 3코너나 4코너에서 갈아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놓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장치열 기수가요. 그랬을 때 이 58이라는 부담 중량이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편성이 괜찮더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신화가 여기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선행마들이 이 글로벌 신화 때문에 다 걸음이 무뎌진다라고 봤을 때 솔직히 올라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말은 1번마 유니콘보라 봅니다. 볼 거 없죠. 뭐 4착, 5착, 9착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는데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거, 그리고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을 9번마 글로벌 신화가 부담 중량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기회는 나온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능력 미지수의 3번마 천지광품입니다. 일단 뭐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에요. 이 정도에 사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문세훈 기수를 태웠습니다. 이렇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모낙파이어, 이마필은 좀 11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모습 보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행 심사는 잘 띱니다. 근데 실전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마필에 대한 기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겨주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저는 부담 중량의 부담은 있지만 일단 글로벌 신화, 그리고 안게이트에서 마지막 노려볼 유니콘 브라보, 전력미지의 3번 천지광품까지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6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의 경주고요. 18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요즘은 뭐 1900, 2000m 경주가 별로 이렇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1800m가 최장거리 같아요. 자, 부경의 1800은 서울의 1700 경주 전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8번만 미스터 벨라가 충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마필은 상당히 상승세를 타다가 중간에 좀 슬럼프를 거쳤습니다. 슬럼프를 거친 이후에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800m 경주 거리에서 계속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부담 중량이 좀 높았었죠. 뭐 57, 58 이렇게 달았다가 이 직전 경주 승군전이었습니다. 승군전에서 부담 중량을, 승군전이니까 아무래도 핸디캡 경주기 때문에 내려가겠죠. 51을 달고 이번에는 다시 54.5로 플러스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부담 중량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 중량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벨라는 이 경주에서 충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8마리가 뛰는 단촐한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미스터 벨라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는 거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뭐 3번마 판타스틱 맨이라든가 5번마 영광의 파티 등이 좀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6번마 파워 원더풀이 과연 도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은 영광의 파티가 가장 셉니다. 뭐 레이팅도 가장 높고요. 일단 기수도 또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있고, 싸웠던 마필의 편성도 상당히 셌었습니다. 영광의 파티가 분명히 세긴 센 말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43주 만에 나와요. 작년 8월 달에 나오고 거의 뭐 1년 10개월 정도를 쉬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아요.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은데 거기다가 지금
또 58을 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금 부담 중량을 안고 있어요. 물론 이 마필은 계속 58, 57, 56을 달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한 살 더 먹었죠. 한 살 더 먹고 장기간의 휴양이기 때문에 과연 경주 감각이 회복이 됐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저는 솔직히 미스터 벨러보다 영광의 파티가 더 기본적인 능력에선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뭐 3번마 판타스틱맨이나 6번마 파워 원더풀 버틸 수 있느냐 했을 때 미스터 벨라가 중간 지점쯤에서 아마 4코너 점에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행마들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번 경주 그냥 마필의 능력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경주 미스터 벨라 그리고 영광의 파티, 그리고 만약에 이 앞선 말들이 다 무너진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7번마 강한 질주 기족의 적토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가 되겠고요. TJK 터키 트로피 국내 산마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 거리가 1700m죠. 뭐 여러분들 1700m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번 경주에 관심 많은 3번마 원더풀 조이, 4번마 허크의 영광, 6번마 페더럴 킹, 7번 콜조이, 9번 러피언 파크, 11번 고엘, 12번 벌말 대장. 자, 오늘 경주의 특징이 상당히 혼전 경주가 많다는 겁니다. 네, 혼전 경주가 많다 보니까 이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잘 따라가면 좀 돈이 되는 날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인기말을 쫓아갈 수도 없는 날이고요. 그렇다고 주구장창 복병마만 놓고 갈 수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 어느 말이 인기말이고 어느 말이 복병만지 모르는 지금 그런 전개들이, 그러니까 그런 편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마리가 뛰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7마리예요. 그러니까 압축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 축마를 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서 일단 저는 12번마 벌말 대장은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비록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앞선 전개, 그러니까 선입형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상당히 끈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착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정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1700m에서도 뒤에서 마지막에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원더풀 조이는 2연승을 거둔 후에 이제 승군전을 나왔었죠, 직전 경주에. 그래서 엄청나게 늦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역시 1700m 안게이트라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크의 영광은 늘 아쉬움만 주는 말이죠. 될 듯 말 듯 합니다. 뭐 3착도 계속 갖다 대고 될 듯 말 듯 한데 지금까지 뭐 19번을 뛰어서 1착, 2착이 없다. 3착으로 승군한 말이다.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이 지금 승군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 보여줄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자, 6번마 페더럴 킹. 직전 경주 김하연 기수가 타고 최외곽에서 선입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놀라운 추임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감량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도 있었고, 전개를 아주 잘 탔었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늦발기가 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이 1700m에서 스타트를 상당히 잘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올 힘은 있었는데, 솔직히 그 경주에서 3착을 차지한 말이 5번마 경보도령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과 착차가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 없는 우승이었기 때문에 좀 약한 편성에서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는 끌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7번마 콜조이. 이거는 장래에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말인데 승군하고 연속 두 경주를 지금 줄전을 펼치고 말았어요. 다 인기권에 들어갔던 말인데, 근데 생각보다 좀 강편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9번마 러피언 파크가 직전 경주가 좀 무리를 했던 경주죠. 자, 3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 이 러피언 파크가 이역 기수가 타고 느닷없이 선행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선행을 나가는 바람에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죠. 이 전경주 2착 차지할 때 TK 파이어의 뒤를 이어서 2착을 차지했는데, 그때는 스타블레이드, 디에코 뭐 이런 말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결대로 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선위권에서 차분한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한 발을 써서 2착을 차지했거든요. 이 러피언 파크는 습성을 분류하자면 뒤에서 올라오는 말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느닷없이 선행을 가는 바람에 솔직히 보는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는데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이역 기수가 그런 실수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11번마 고엘도 어느 정도 그 순위권에는 계속 들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3착으로 또 승군을 한 마필이고 편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2번 벌말대장, 그리고 안선 전개를 할 수 있는 3번마 원더풀 조이, 그리고 9번마 러피언 파크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콜조이가 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2등급의 1400m 경주, 말레이시아 트로피 경주입니다. 특별경주라고 다 붙여놓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2등급의 1200, 1400m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일단 눈에 보이는 예상은 하겠지만 엉뚱한 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 엉뚱한 말들 중에 하나가 뭐 2번마 마이오크라든가 3번마 파크삭스, 그리고 기습선행 갈 수 있는 5번마 세명기상, 뭐 이런 말들이 들어온다면 좀 배당이 나올 텐데, 솔직히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 마피를 좀 올리기는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저는 일단 이 경주에서는요, 대군 제페, 롤러브레이드, 별나라 신사, 플로리다 파워까지 이 네 마필의 경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9번 별나라 신사와 11번 플로리다 파워의 선행 경쟁에 7번 대군 제페가 과연 추입할 타이밍이 나오느냐, 이거라고 보는 거고요. 8번만 롤러브레이드는 컨디션 회복이 돼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뭐 롤러브레이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죠. 이제 10개월 만에 지금 경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더비나 대상 경주에만 나오는 말이죠. 근데 마지막 그 장관배하고 더비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장기 지금 휴양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그 당시 3세마 3세마들이 지금 다 무너졌죠. 인기 있는 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이브 더 월드도 없어졌고, 롤러브레이드, 뭐 디터미네이션도 요즘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롤러브레이드는 좀 마지막 자존심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 롤러 브레이드가 과연 컨디션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고요. 자, 별나라 신사는 지금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승군전에서 편성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뭐 안에 있는 뭐 세명기상이나 뭐 비기어 뭐 이런 말들을 빼고 나면 이 별나라 신사가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자, 플로리다 파워는 최근 들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 플로리다 파워가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끈끈하게는 좀 뛰는 말이고 1200m까지는 그런대로 버티는데 1400은 조금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별나라 신사가 선행을 나갔을 때 그 뒤에서 붙여 따라 들어갈 수 있다면 플로리다 파워에도 분명히 기회가 나올 거고요. 문제는 이 대군 제패입니다. 상당히 좀 요즘 그 추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너무 앞선이랑 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힘만 쓰고 지금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별나라 신사를 제외하고는 뭐 막강한 순발력이 있어서 경주가 아주 빠르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군 제패가 4코너 직선주로 해서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의외의 변수가 참 많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2등급 경주기 때문에 근데 2등급의 강편성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여기서 우승해서 1군에 가서 1군에서 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솔직히 없습니다. 별나라 신사 정도? 그리고 롤러 브레이드가 제 컨디션을 찾는다면 뭐 이 정도지.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은 이 현 2등급에서도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편성을 좀 잘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속으로 편성 잘 만났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별나라 신사, 플로리다 파워, 그리고 대군 제패까지 이 세 마필을 추천하는 거고요. 컨디션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8번 롤러 브레이드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